안타깝게도 백날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이어트를 하면 식욕이 증가해서 과식 폭식을 일삼게 되고 살을 못 빼거나 체중을 감량해도 무조건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걸 안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이어트 중독 뇌, 체중 중심 사고를 뜯어고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이어트 노예. 제가 체중 중심 사고, 다이어트 중독뇌라고 일컫는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다이어트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강박증은 무엇일까요? 음식이나 체중, 신체 이미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에 집착한 결과 절식이나 폭식, 과도한 운동을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이 망가지고 일상도 무너집니다. 자신이 다이어트 강박증에 해당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는 특징과 비교해보세요. 칼로리 수치나 영양소 구성, 중량을 따지는데 굉장히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탄단지 조합이 아닌 음식을 먹기 두려워한다거나 뭔가 먹을 때 칼로리를 꽤 엄격하게 따져서 먹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식품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인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즉, 금기 음식이 있고 그걸 매우 갈망하면서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양가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금기 음식을 먹었거나 폭식 후 절식, 단식 또는 과도한 운동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집착합니다. 왜곡된 신체 이미지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기면서 더 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중과 신체 치수를 강박적으로 확인합니다. 하루에도 체중을 몇 번이나 재거나 체중이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처벌의 개념으로 음식을 제한하거나 억울함 때문에 식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음식, 체중,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루 종일 음식 생각을 하거나 체중의 등락에 감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살이 쪘다고 생각되면 약속을 피하기도 합니다. 음식과 식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까봐 두려워하거나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엄격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일, 취미 등 삶의 다른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제한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다이어트 강박증의 특징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고 이런 특징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다이어트 강박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정말 피곤하게 산다 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식사를 하고 또 간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의 관계가 집착 그 자체이자 긴장 상태면 어떨까요? 온몸에 힘을 꽉 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를 먹는다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몸이 이완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중이나 외모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자신은 자신과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셀프텔러가 뇌에 들어앉아서 500g 쪘으니 넌 돼지야. 먹을 자격도 없어. 거울 속에 비친 부은 네 얼굴 좀 봐. 뭔가 먹고 싶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자기 삶을 송두리째 뺏긴 것과 같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그 부정적인 감정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다는 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며 그것을 얻게 됩니다. 노예에서 탈출하기.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인지하고 관찰해보세요. 이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 일기,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kg 쪘어. 정말 넌 형편없는 사람이야. 케이크를 먹으면 뒤룩뒤룩 살이 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걸 적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를 살펴보세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다이어트 강박적인 사고에 대해 이런 생각 자체는 나쁘고 잘못된 거야 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혹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균형적인 사고를 해보는 겁니다. 체중이 1kg 올랐네? 체중은 1, 2kg 정도 오르내릴 수 있는 유동적인 거야. 어제 야식 먹고 자서 몸이 부었나 보다. 오늘은 좀 소화시키고 자야겠다. 케이크가 정말 달고 맛있다. 어떤 음식이든 즐겁게 적당히 먹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아. 나는 그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음식을 파악해보고 금기 음식을 먹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장 크고 무시무시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 상상 속에서 있을 때이며 행동해보기 전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밀가루나 단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서 그걸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자주 먹었을 때, 혹은 중독이 되어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뱃살로 켜켜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금기 음식을 진정으로 허용해서 맛있게 먹어보는 겁니다. 그걸 적당히 맛있게 먹어도 큰일이 나거나 살이 안 찐다는 걸 경험해 봐야 합니다. 금기 음식이라는 꼬리표를 떼면 신기하게도 그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듭니다. 클린식을 안 먹고 맘대로 먹다가 체중이 늘면 어떡하나요? 언제 살을 뺄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택권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이어트 강박이 심하면 식단 조절은 안 됩니다. 결국 아찔한 절식과 폭식을 반복하며 수렁으로 빠지는 결말밖에는 없습니다. 살이 빠져도 행복함보다는 살이 다시 찔까봐 두려워하며 삶을 위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까요? 행복하고자 자존감을 높이고자 선택한 다이어트였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과 음식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게 회복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일상이 안정됩니다. 그럼 그때 식단 조절이 쉬워지거나 체중이 서서히 알아서 빠지는 일도 생깁니다. 아무리 애써도 체중을 보고 감정의 기복이 줄지 않는다면 당분간 체중을 측정하지 않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뭐든 적당량 꾸준히 먹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빵을 오늘만 먹고 끝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100% 폭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먹고 싶다면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 먹을 수 있어 라는 진정한 허용을 하면 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체중, 다이어트, 식단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삶에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봐도 좋고 일에 몰두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든 좋으니 다른 일에 관심을 더 보세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다이어트 강박증을 높이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는 그것과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이나 영상을 더 가까이 하세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하나,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며 그것을 얻게 된다. 하나, 두려움은 자기 상상 속에서 가장 크고 무시무시하다. 막상 그걸 경험해보면 허상이 된다. 하나, 진정한 허용은 미칠 듯한 갈망을 잔잔한 파도처럼 고요하게 만든다. 하나, 음식, 먹는 것은 기쁨이며 내가 이완되는 순간이다. 하나,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감량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 속이 텅 비어있는 쭉정이와 같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